VVIP 증권통과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부자 되는 법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13,2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장에서는요, 7.23% 상승하면서 12,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13,200원에 사셨으니까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오늘 그래도 꽤 올랐습니다. 7%대 강세 흐름 보였는데 21선을 이평선까지 좀 걸치면서 모든 이평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조금 더 올라올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비중 30%네요. 네. 본전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이 회사는 워낙 좋게 앞으로 산업 성장에 그대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부자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종목으로. 그래서 13,200원이니까 앞으로 본전 가도 팔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더 산다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일진 머티리얼스가 인력 포일 회사인데 이제 배터리 그 셰일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해질 분에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딱 막는 동막을 형성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 재료를 소재죠. 그런데 이 회사가 BYD에 들어가죠. 전기차 회사. BYD 배터리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YD가 한 달에 지금 11,000대를 팔고 있어요. 전기차를. 작년보다 벌써 한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 월별로 보면 올해는 훨씬 더 많이 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에는 적자가 이렇게 발생이 될 걸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요. 전체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이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현재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제가 보기에 기본 PER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작년 기준 말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 20배 정도는 아직까지 주가는 여기서 한 50%는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자 되는 필명처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손 나니까 오늘 올라왔으니까 전기차 업체인데 이제 본전은 팔까? 본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차트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 주식은.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고. 그래서 산업에 이 차트란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사고 팔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투자하는 종목은 차트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실적, 1분기 실적 나올 때 5월달 되면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 2분기 더 잘 나오고 3분기 더 잘 나오고 4분기 또 나와요. 사면 팔 필요가 없는 주식이죠. 그래야만 3년 전에 제약주 사가지고 지금 10배 먹듯이 지금 사서 3년 뒤 2018년도 되면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죠. 이것은 최소한 3배는 먹일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에서는 2배밖에 안 했어요. 그죠? 이제 다시 가면 3배죠. 그러면 목표가입니다. 단기 목표가 16,500원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6개월 정도 목표가 16,500원.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이제 시세가 시작한다. 산업이 성장하고 회사 실적도 성장한다. 그래서 수급도 좋다. 기관도 계속 사고 있죠. 요번엔 전기차 빠질 때 얘만 별로 안 빠졌어요. 물론 한 1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20% 빠졌지만 주가가 거의 100% 올랐는데 30%는 빠져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조정받고 가게 되면 3배 갑니다. 그래서 16,500 목표가다 홀딩하시고 아주 잘 사셨기 때문에 추가 내려가면 팔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생각하시고 비중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자 되는 법님이 요청하신 일진 머티리얼즈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더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아주 예쁜 애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IS 동서입니다. 4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IS 동서 오늘장은 5.38% 상승하면서 41,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IS 동서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거래량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 좀 계속 들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반등은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매도를 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현 상태는 주가가 거의 주봉상 보더라도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 같이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거래도 많지 않았던 주식들이 이게 15,000대에서 2014년도 1년 반 동안 거의 뭐 5배 이렇게 올랐죠. 5배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목표가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갔다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온 과정이 지금 36,000원, 7,000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보고요. 반타작 등은 60% 정도 빠졌죠. 고가 대비.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괜찮죠. 오늘부터 뭐 건자재도 좀 움직이고 그래서 반등할 때 하시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49,500원이고요. 자, 그래서 49,500원 목표가고, 그래서 사신 단가네, 그죠? 그래서 사실 때 너무 빨리 사시지 않았나. 주가를, 생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주식이 한번 대폭락을 했죠, 그때. 작년 8월 달에. 그리고 나서 주식이 이렇게 대폭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큰 손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오고 나서 주가 빠지면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락 파동은 첫 번째 빠지고 A파 하락하고 B파 반등하고 C파 하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향성에 봤을 때 고가부터 빠질 때는 3번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의 바닥권에 오는 거 일봉을 보더라도 그 여기 바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단순하게 주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성격이 급하신다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뭔가 낙폭 과대주 매매해야 돼. 이렇게 해서 사실 때 여기 한번 빠지니까 그냥 사버리면 잘 안 가죠. 그죠? 안 가다가 또다시 빠졌죠. 그죠? 또다시 3번 빠졌죠. 그러니까 36,500에서. 여기서 빠졌을 때는 바닥입니다. 거의 3번째 빠졌을 때. 그때 양봉 뜰 때부터는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가가 바로 매수 단가가 38,000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낙폭 가디에 대한 매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매매를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지금 이것은 41,000원이죠. 바닥권, 최근 바닥권에서 35,000원에서부터 6,000원 한 20% 올라왔어요. 대다수 건설주도 올라오듯이. 그런데 상승 탄력이 오늘만 있었지만 좀 적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뭐 금융투자가 많이 샀는데요. 전체적으로 수급은 다른 대형 건설사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 작년 12월부터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목표가 가면 팔고 나오시고요. 그래서 49,500원 가면 판다. 지금은 뭐 손절은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가져가시고요. 다른 뭐 시청자 다른 분들을 갖고 계신 뭐 손절은 단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7,500원입니다. 자, 그렇게 손절 단가고 목표가 49,500원. 그리고 이건 길게 봐야 되는 거죠. 49,000원. 올 상반기 때 목표가입니다. 올 상반기 여기서 20% 올라가는 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많이 빠져서 바닥이다 생각해서 주로 사신 분이 계신데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주식은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설 모멘텀 있죠. 건설재라든지 모멘텀 있는 상태에서 대형 건설주가 모멘텀이 강하죠.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낙폭과대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 그다음 업황 개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 동서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도 잡아주시고 하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우선 전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건설주들의 흐름이 양호한 편인 만큼 기술적으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49,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가시투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화학이고요. 25만 1,50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현재 LG화학이 오늘장 4.5% 상승하면서 30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셔서 꾸준히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LG화학의 전망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LG화학은 뭐 강홀딩이고요. 네. 네. 제가 이쪽 좋은데 저는 전기차 쪽 관련된 것을 지금 현재 이제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로 보시라. 앞으로 10년 안에 엄청나게 시세가 날 겁니다. 대다수 종목들은. 그런데 요거는 이제 화학도 대다수 매출이지만 전기차 매출이 많이 이제 나갔는데 배터리 중국에 대한 이제 리튬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지만 리튬 인산철 중국의 버스, 전기 버스 시장이 대다수 규모 양으로 봤을 때는 다른 자동차에 압도합니다. 전체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가 40% 차지하는데 중국에. 근데 거기 버스에 관련된 배터리를 못 넣는다면 어떤 충격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일편입니다. 단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 LG화학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쪽은 세계 최고죠. 1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시장만 전기버스 말고 나오면 자동차는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리튬 인산철이나 이쪽 중국이 하는 배터리 쪽에 하는 쪽으로 이제 가려면 이 회사도 기술력 다 있고 충분히 지금도 그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개월하고 6개월 되면 해서 만들어서 납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업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 열립니다. 급증하게 열리고 있죠. 테슬라가 1년 판 게 5만 대인데 중국은 지금 한 달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징시에 전기차 관련된 등록 비중이 전기차 40%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이 중국은 그렇게 4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음에 배터리 쪽 많이 나. 그래서 이 가장 큰 이제 삼성 SDI는 배터리가 흑자 전환이 2018년도 후반이나 돼야 될 것 같고, LG화학은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의미 있는 매출이 큰 의미보다는 지금 화학 쪽에도 괜찮은 상태에서요. 전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시고, 단기적 얼마 전에 보면 그 악재가 나왔을 때 개인은 무지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막 팔고, 또한 기관도 팔았죠. 연기금하고 보험이. 그 연기금하고 보험 파는 것은 연기금하고 보험이 단기 투자자만 있는 게 중장기 투자자가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 한다, 이런 단기 자금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웃소싱 자금.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추세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으니 오늘 정도 또 많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거 종목은 투자하는 겁니다. 가격 단가가 좋을 때는 투자하시고, 지금보다 비쌀 때는 30만 이상의 비중을 좀 조절해서 하시고, 지금 전혀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월봉 상태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시작에 시작하는 구간이죠.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이 제가 본 박스권 상단, 하늘색선 상단 두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언제죠? 이때 나왔죠, 그죠? 여기가 바로 10월하고 11일에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박스권 상단이 3개월째 안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은 1단계 시세가 나오고 나서 1파 상승후에 조정파가 지금 조정 중입니다. 자, 다시 이 회사가 31만 원 정도 안착을 두 달 정도 안착한다면 시세는 저 위에 갑니다. 저는 목표가, 이 장기적인 목표가입니다. 48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최악손, 그래도 손절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26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LG화학 전망이 좀 좋은 만큼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기 목표가는 48만 원까지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인생무상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햄텍입니다. 13,650원에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 한번 살펴보시죠. 포스코 캠텍 오늘장 0.87% 떨어지면서 11,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 캠텍 13,65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50% 정도 되시네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손실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포스코 계열 쪽에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오죠. 공업로 뭐 설계, 제작하면 석회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공 보수하고 내화물 쪽에 회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하락했죠. 그래서 매출액도 좀 같이 영업이익 다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회사의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영업이익이 작년도 3분기에 한 49.6%나 빠졌어요. 매출도 9% 빠지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는 적자 나오고 3분기는 좀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가치 평가를 한번 대충 해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한 370, 400, 한 5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700억이에요. 시가총 이게 적정은 한 5천억 정도 나오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2배 정도 영업이익 기준.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성장도 못한 회사가. 그러니까 성장 못하는 이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13,650원. 이렇게 비쌀 때 산 거죠. 그죠? 무지하게 비쌀 때 산 거예요. 그래서 급락을 맞았죠. 최근에 1월 달에 같이 실적도 안 나오고 이 자체 업황도 그렇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안 올라갑니다. 누구도 안 사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목을 잘못 사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기술적 지수가 좀 괜찮고 반등하면 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도 영역이 아니라 매도 단가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입니다. 12,7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12,700원. 그리고 길게 보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13,3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13,000대죠. 그죠? 그래서 반등살 13,600원 본인이 사신 단가를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손실 보더라도 그때는 나오시고 하시자. 그리고 비중이 50%. 이 종목을 과연 나는 1%도 사기 싫은 그런 업종과 종목인데 50% 사셨으니까 투자를 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작년 10월달 많이 올라갔죠. 15,000까지. 올라갔다 행보하고 있을 때 그때 내려오니까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800원 가면 비중을 줄이고 절반은 최소한 줄이고요. 나머지는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좀 실적이 부진하고 또 전망이 다소 어두운 만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고점에 사셔서 좀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매도 의견 전체적으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한 12,700원에서 13,300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건빵싱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더존 비즈온이고요. 21,1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더존 비즈온 0.68% 하락하면서 21,80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이 종목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회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기업용. 그래서 이쪽은 조금 계속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3분기 증가됐고요. 10%대. 그것도 영업이익도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오고요. 또 클라우딩 서비스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ERP 고객에든 이제 클라우드 전환하고 있어서 실적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걸 보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 먼저 보게 되면 수급적인 기간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기간은 작년도에도 계속 순매수한 상태에서 계속 최근에 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오늘 또 기간이 전체 5만 주 샀고요. 특히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지금 16,000원대에서 지금 22,000원 22,750원 이렇게 왔죠. 그죠? 아까 제가 이제 16,000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크루실택이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온다면 감 23,500원 정도 목표가를 그랬죠. 이것도 비슷하죠. 그죠?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와서 가면 23,000원 갖다 못 가고 있죠. 지금 계속. 그래서 요번에 23,700원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못하면 매도고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는 여기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신 단가가 좀 애매해요. 그죠? 사신 단가가 좀 21,100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10% 가까이 수익이 났으니까 사실 때는 22평선 정도 사신 것 같네요. 주봉상으로 잘 사셨는데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지지선만 구축해 가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입니다. 짧게 보시면 21,200원 정도로 지지선 지켜서 만약 21,200원이 이틀간 종가로 붕괴되고 다음날 10시까지 회복이 안 되면 그때 파신다. 전부 다 이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보신다면 이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반드시 주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하면
추가 상승하고 났을 때 그때 가다가 엄봉을 주면 그때 팔면 고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는 목표가를 지금 현재 지난번 고점을 뚫는다고 가정하면 한 27,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존 전망이 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500원의 지지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8% 넘게 급등을 했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장 코스피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코스피 기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주봉상 원봉이자 내일 이제 1917포인트, 19포인트 이상 가면 양봉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93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935포인트 가면 다시 거기 내외에서 한번 조정받을 수 있고요. 조정받아서 다시 가면 1970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게 주봉상이거든요. 그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목표 단가는 일단 12평선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죠. 2050. 그 상상 2050 이야기하고 제가 여기 1830에 지지하고 가게 되면 여기 지금 1월 21일부터 저는 1970 정도는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2평선이 1970 정도 되고 12평선 1935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주봉상으로 조정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토캐스틱 전환 지표에 보시면 추세 하락되는 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으면 반등의 파동을 그린다 그랬죠. 파동을 주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가고 있죠.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돼야만 하나의 반등 파동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봉상의 전환 지표인 이 지표의 첫 번째 조정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봉상으로 하루 빠진다고 주가가 뭐 앞으로 더 내려가 현금 확보해서 간다든지 이런 투자를 하시면 시장에 부안해동하는 거죠. 시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940 내까지 한번 보고 있다가 다시 거기 가면 한번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다시 1970까지 봐도 된다. 아직까지 2월 달에 2월 15일 그 주간부터 시작해서는 시세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주가 좀 빠졌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라. 만약에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면 비중이 반드시 20% 초과보는 한번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낮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지수가 지금처럼 오늘 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장을 보시고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 당분간 이렇게 보시면 오늘 건설도 가고 건자재 가고 조선주까지 가고 낙포까지 올랐죠 대형주도. 그리고 코스닥에 많이 갔던 제약바이오는 빠졌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것은 3월 달까지 아마 시세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낙포가대인 건설과 건자재 쪽은 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가 제시한 시장 전략 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